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도면 해독을 하는데요. 이 도면 해독이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도면 해독을 하는데요. 이 도면 해독을 미리 함으로써 도면 작업이 수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면 조립도를 보고서 도면 작업을 도면 해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도면 해독은 어떤 조립도를 보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도면해 거고요. 두 번째로 각 부품별 투상에 대해서, 그다음 세 번째로 단면도가 어떤가, 네 번째로는 특수 투상도가 어떤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KS 규격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수기, 그 다음에 요목표,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공차, 그리고 표면 거칠기, 그리고 기하 공차, 그리고 품명 및 재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작동 원리입니다. 본 조립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그래서 조립도를 보고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힘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조립도의 그 기능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투상도인데, 각 부품의 투상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각 그 1번 부품은 정면도가 필요한지, 우측면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좌측면도가 필요한지, 평면도가 필요한지, 저면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품별 투상도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각 부품의 투상도에 대한 배치라든가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대칭이 있는 부분은 또 몇 번 부품인가 함으로써 전체 형상, 이 조립도의 각 부품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 됩니다. 네, 두 번째. 자, 이러한 그 부품의 형상에 대한 것이 나오면은 세 번째로는 단면도가 필요한 부분은 몇 번 부품인가? 그 다음에 해당 부품은 어떤 단면도를 해야 하든가? 그 다음에 단면 해칭은 언제 해야 되는가? 도면 완성 맨 마지막. 즉 단면도는 전단면도, 반단면도, 부분단면도, 회전단면도, 생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투상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단면도를 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특수투상 문제인데요. 각 부품의 특수투상이 필요한 부분은 몇 번인가? 그다음에 해당 부품의 특수투상법은 무엇인가? 자, 이제 보조투상도, 회전투상도, 부분투상도, 국부투상 또는 상세도, 확대도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KS 규격이죠. 이제 각 부품별 KS 규격 치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끼워 맞춤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 KS 규격에 따른 치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끼워 맞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격품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치수기입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걸 KS 규격에 따른 치수 공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KS 규격에 주로 뭐가 있냐? 널링, 키, 스냅링, 뭐 멈춤링, 베어링용 너트와 와셔, 플러그 블록, 나사, 자립하기, V벨트 분리, 체인 스프로켓, 오링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런 케이스 규격을 각각 찾았으면은 이제 치수 기입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각 부품의 외부, 그러니까 이제 형상은 이제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요. 외부의 전체 길이, 높이, 폭, 이걸 얼마인가? 그 다음에 내부, 전체 길이, 높이, 폭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각 부품의 특정 부위 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형상에 대한 거 내부 형상에 있지만 특정 부위, 예를 들면 키 또는 나사, 드릴 구멍 등등 이런 특정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부위 치수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그래서 각 부품의 케이스 규격 치수를 기입하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요목표. 요목표가 필요한 부품은 무엇인가? 스퍼기어, 헬리컬 기어, 웜일, 베벨 기어, 레크피니어, 레칠리, 스프링 등등 이러한 요목표를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끼워 맞춤 공차. 각 부품별 끼워 맞춤은 무엇인가? 자, 끼워 맞춤은 헐거운, 중간, 억지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헐거운은 구멍은 H7, 축은 G6, 중간 끼워 맞춤은 H7, JS6, 억지 끼워 맞춤은 H7, P6. 근데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은 대부분 없고요. 주로 헐거운이나 중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품별 끼워 맞춤을 표시하였는가, 각 부품별 치수 공차를 기입하였는가. 그 다음에 이제 도면에도 아홉 번째로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파악입니다. 각 부품의 전체 표면 거치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각 부품의 세부 표면 거치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각 부품의 표면 거치기 가공 방향은 무엇인가? 주조면은 그냥 이러한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가공면 WXY Z면. 그래서 끼워 맞추면 무조건 Y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윤활이나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Y가 들어가겠죠. 근데 아무 간섭이 없는 부분은 W면을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로 이제 기하공차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각 부품의 데이텀은 어디인가? 즉, 기준이죠, 기준.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세공차.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각 부품의 흔들림 공차, 온 흔들림,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위치 공차, 동축도, 대칭도, 위치도는 어디인가? 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 부품별 품명 및 재료. 각 부품의 품명은 무엇이고, 재질은 무엇이고, 중량은 무엇인가. 그래서 비중은 7.8이나 또는 7.85를 곱하죠. 그래서 이제 재질, 이 기하공차나 품명, 그 다음에 끼워 맞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앞부분에 나오는 이 작동 원리를 파악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재질 같은 경우는 주조면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동그라미로 하지만 주로 이제 GC 200이나 또는 2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을 할 경우는 주로 SM 45C 또는 SNC 415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립도가 주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도면 해독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